혹시 영화 다이아드 보셨나요? 거기서 해커가 공항 전체를 장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와, 정말 아찔한데 만약 그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어떻게 현실의 우리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문장 좀 보세요. 디지털 침투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물리적 리스크다. 그냥 뭐 정보가 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디지털 공격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파괴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런 걸 사이버 물리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세계의 공격이 현실의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접했을 법한 할리우드의 상상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영화는 이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이아드2에서는 해커가 아주 멀리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이른바 원격 공격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영화 칸다하레를 보면 요원이 아예 시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이건 내부자를 통한 물리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결과는 똑같이 끔찍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공항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핵시설을 폭파시키는 이런 장면들, 과연 어디까지가 그냥 영화적인 상상이고 어디부터가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현실일까요? 물론 현실은 영화랑은 좀 다르죠. 천재 해커 한 명이 몇 분 만에 막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이건 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할리우드가 그 속도나 규모는 좀 부풀렸을지 몰라도 디지털 공격으로 현실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건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크린 속 상상이 어떻게 진짜 현실 세계의 역사로 기록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개념이 진짜 현실이라는 걸 증명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바로 2010년의 스톡스넷 그리고 2015년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입니다. 이 두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코드가 물리적인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 된 겁니다. 스톡스넷이 진짜 무서웠던 건 마치 영화 다이아드2처럼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점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말도 안 되게 빨리 돌려서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면서도 관제 시스템 화면에는 전부 정상입니다 라는 거짓 신호를 계속 보낸 거죠. 그러니 운영자들은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5년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커들이 원격으로 전력망을 꺼버려서 한겨울에 무려 23만 명의 시민들을 어둠과 추위 속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 공격은 사이버 위협이 이제 특정 시설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체,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실제 공격 사례들을 쫙 분석해보면요. 놀랍게도 공통적인 공격 공식이 보입니다. 마치 잘 짜인 각건처럼요. 디지털 코드를 현실의 재앙으로 바꾸는 그들의 작전. 한번 살펴볼까요? 공격은 보통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어떻게든 시스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엔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시스템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파괴 명령을 내리고 결국 실제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4단계가 바로 우리가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활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공격에 맞서려면 우리의 방어 체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적을 막아낼 현대판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쉽게도 이거 하나면 돼! 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성벽을 여러 겹으로 쌓는 것과 같아요. 일단 중요한 업무망이랑 실제 시설을 돌리는 운영망을 딱 분리시켜야 하고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접근 통제도 빡빡하게 해야죠.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술, 정해진 절차,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사람까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어두운 방에서 번개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는 천재 해커라던가 화려한 폭발 장면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죠.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마치 디지털 회로에서 시작된 물결이 현실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산업 시스템을 지키는 게 더 이상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방어는 우리의 물리적인 안전, 다시 말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쓰는 전기, 타는 대중교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과 현실의 안전한 연결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안전은 어쩌면 코드 한 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